네, 기숙사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제가 어학연수를 갔다 온 거다 보니까 이제 수업 얘기도 해야겠죠? 네, 이제 수업 얘기를 해볼게요. 수업은 이제 레벨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보스턴으로 출발하거나 뭐 다른 그 어학원으로서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고 갑니다. 근데 레벨 테스트 결과에 상관없이 거의 중간 레벨에 동양 친구들이나 뭐 서양 친구들이나 다 중간 레벨에 이제 시작을 하게 배치를 해줘요.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은 수능을 제가 치른 지도 얼마 안 됐었고 영어 학원 같은 느낌을 생각하고 갔는데 영어를 배운다기보다 이제 그냥 영어 말을 배운다기보다 그 영어라는 거를 알려주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을 계속 업 올라가고 책을 바꿨는데 사실 별로 레벨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가 영어 시험을 보는 능력이나 영어 문법, 뭐 리딩 이런 거를 키우고 싶다 하면은 어학연수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학원들을 다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빠르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학연수를 가는 이유가 일단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솔직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영어로 한국어로도 알고 이제 영어로도 좀 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첫째 주 동안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머리로 한번 번역을 하고 영어로 내뱉느라고 말이 조금 힘들었어요. 힘들다기보다는 템포도 늦고 이제 반응도 느리고 해서 대화하기 힘들었는데 딱 일주일도 안 되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말이 트여요. 말이 트이고 나면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이 친구가 이제 그 어학연수 하면서 친해진 친구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친구인데 저희는 영어로 영상통화를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그냥 일상시 용어나 살기 위해 쓰는 거나 아니면은 조금 고급스러운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렵지 않게 영어 스피킹은 많이 늘어요. 그리고 리스닝도 굉장히 많이 는답니다. 왜냐하면 서양권 친구들은 말이 빠른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스페인어, 이탈리아어가 말이 빠른 말들도 많고 그리고 발음이 세다 보니까 듣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영어 같지 않은 영어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듣다 보면 리스닝 실력이 확실히 향상됩니다. 잘 들려요. 이제 뭐라 그런지 그냥 한국말 하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그냥 이제 잘 들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말도 해줄 수 있어요. 그게 확실히 눈에 보이게 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외국인 친구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외국의 서양권에 있는 친구들이 동양권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고 친해지자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저한테는 말을 잘 안 걸더라고요. 네, 뭐 제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저한테는 말을 잘 안 걸어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뭐 거기 노래 틀어놓으면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농구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친해진 친구들이 많은데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야 해요. 그들이 먼저 다가와 주지 않아요. 근데 그 먼저 다가가는 게 물론 내 영어가 이상한데 말을 걸 수 있을까? 대화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영어 못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 거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서로 얘기하다가 둘 다 영어 들어서 영어로 대화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를 뭐 유지하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걸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여기 와서도 연락하는 외국인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종종 영상 통화하고 DM 주고받고 뭐 댓글 달고 하는 걸로 이제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앞으로도 뭐 종종 연락을 할 것 같은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외국인 친구 만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 제가 원래 영상 찍을 때 안경을 잘 안 쓰는데 이거 지금 Q&A 써놓은 걸 읽고 있어서 안경을 쓰고 영상을 찍고 있네요. 네, 이제 기숙사와 수업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으니까 기숙사 근처에 뭐가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자, 미국에 왔으니 미국 문화를 느껴봐야지 라는 거를 이제 제가 했던 걸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기숙사 근처에는 이제 음식점이라고 가서 이제 저녁을 먹거나 점심을 먹거나 하려면 도보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어 나가야 해요. 기숙사에서 위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아래쪽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가게들은 이제 뭐 12아워스 그리고 방콕 비스트로 그리고 파파존스 뭐 이거 외에도 제 영상에 나왔던 굉장히 많은 음식점들이 있어요. 입에 맞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점은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취향껏 드시고 뭐 시켜서도 먹을 수 있고요. 우버가 있으니까요. 뭐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근처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말씀드리자면 호수가 있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가면 굉장히 큰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대한 동영상도 있거든요. 굉장히 예뻐요. 호수가 정말 예쁘고 보스턴 하늘이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이제 노을이 지는 걸 보고 있으면 거기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산책도 가볍게 할 수 있고 되게 좋아요. 자연은 확실히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건요. 이제 근처에 CVS라고 미국에 있는 대형마트가 있어요. 여기 네. 그래서 이것도 걸어서 10분 정도 가면 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도 5분 정도 거리에 있고 핸드폰 그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유심칩을 이제 거기 걸 현지를 구매하실 텐데요. 그 근처 티모바일이라는 핸드폰 가게도 근처에 있답니다. 그리고 또 근처에 있는 건 세븐일레븐 그리고 YMCA gym이라고 제가 다니던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시설은 우리나라 헬스장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제가 한국 돌아오자마자 집 근처에 이제 헬스장을 다시 등록을 했는데 미국 헬스장 치고 굉장히 작고 시설도 별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헬스장인데도 불구하고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세요. 어학연수 가시면 생각보다 할 게 없을 거예요. 공부 말고. 그리고 다운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 다운타운을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다운타운은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걸린답니다. 물론 다운타운 가면 쉑쉑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마켓들도 있고 아디다스 뭐 옷가게들도 정말 많고 명품숍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는데 오래 걸리고요.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서 생각보다 힘드실 거예요. 근데 계속 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기숙사 근처에 마지막으로는요. 로저스 파크라고 기숙사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은 이제 야구장, 축구장, 그리고 농구장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좋고요. 천연잔디고요. 운동하기도 편하고 넓고 쉬기도 좋아요. 그래서 자주 갔었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숙사 근처에 있는 거는 웬만큼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학연수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네, 굉장히 비싸고 이제 가서 생활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기본적인 물가를 말씀드리자면 밥 한 끼에는 점심 런치타임에 걔네도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인을 하는데 10불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0불인데 카드를 긁거나 현금을 내면 13불, 15불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미국에는 팁 문화와 텍스가 있어요. 텍스는 뭐냐면
걔네는 음식값에 부가세를 적어서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부가세가 다 포함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은 결제를 할 때 이제 세금과 걔네 팁을 이제 정해서 줄 수 있어요. 팁은 사실 안 줄 수도 있는데 안 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10%에서 30%까지 사이 금액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불짜리 밥을 먹고 텍스와 팁까지 한다면 13불, 14불 정도 될 거예요. 12불, 13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 돈으로는 16,000원, 17,000원 이렇게 됩니다.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밥 한 끼에 16,000원이면은 정말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기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햄버거 세트도 10불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버이츠를 시켜 드실 수 있는데 우버이츠가 나오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요기요나 배달통 이런 거 사용하실 때 나오는 배달비처럼 그 친구들도 서비스 이용료라는 게 있고요. 배달비 그리고 팁 이렇게 전부 다 다른 금액들이 있어서 음식 값에 10불 이상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텍스랑 팁까지 생각을 해서 음식을 주문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교통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버도 있고 택시도 있어요. 근데 택시는 정말 비싸요. 우리나라 2배 이상 할 거예요, 아마 같은 거리에. 그리고 우버도 택시보다는 물론 싸요. 하지만 우리나라 택시의 1.5배 정도 가격을 하는 것 같아요. 우버는 우버풀이라고 모르는 사람과 같이 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버를 불러서 친구들과 같이 뭐 아울렛에 간다던가 할 때 타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리고 지하철, 버스 이렇게 있는데요. 보스턴에서는 찰리카드라는 걸 사용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통카드 같은 느낌인데 한번 구매하고 나면은 충전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일주일 무한 패스. 일본 여행 갔을 때처럼. 이거는 편집할게요. 네, 그런 무한 패스가 있고요. 1회 탑승할 때는 1.5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철하고 버스하고 몇 번을 타냐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약 1.5불 플러스 마이너스 0.5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충전하는 거는 원하는 대로 다 충전하실 수 있어요. 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고 현금으로도 충전하실 수 있고 그래서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느라고 교통편을 많이 사용했는데 정말 아쉬웠던 게 한국은 환승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환승 서비스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탈 때마다 돈을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출발한다거나 어디를 가기 전에 이제 얼마 쓸지 예상을 하고 남은 거를 생각을 해서 충전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보스턴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가서 이제 어떤 그 상황인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더 많은 거를 말해드리고 싶은데 동영상도 너무 길고 그리고 편집하려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저한테 따로 물어봐 주시면 따로 그렇게 특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브이로그는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대학에서 생활하는 거 그리고 생활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뭐 일상적인 과제 같은 거를 찍을 수도 있고요. 딱밤 특별편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종종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해보려고 노력하려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